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동조합 파괴 공작과 관련된 보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노조 파괴를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전 대표가 이번에는 삼성전자 서비스의 직원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재판 과정 중에 벌어진 일이라 노조의 반발 등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선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4년 5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노동자 염호석 씨가 사측의 노동조합 탄압을 규탄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사법당국이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고 노조 파괴를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전 대표 A씨는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삼성전자 서비스는 A씨를 직원으로 채용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센터를 총괄하는 남부지원 그룹의 부장 자리에 취업시킨 겁니다. 기존 원청의 관리자보다도 더 높은 관리자로 갔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노조 와해를 그냥 터놓고 공식적으로 하라는 저희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지난해 4월 삼성전자 서비스 노사는 갈등 관계를 해소하고 회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노조 측은 이런 합의를 어기고 A씨를 채용했다며 사측을 성토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 중인 이를 채용한 건 있을 수 없다는 주장. 사측의 말은 다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일단은 미리 죄가 있다 없다를 갖다 예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희망사에 한해서는 이제 저희가 직원으로 채용을 해갖고 이제 근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한 항목이 있었어요. A씨처럼 노조 파괴 혐의로 재판 중인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 대표는 7명. 이들은 모두 전직 대법관이 설립한 유력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담당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바꾸겠다던 오거돈 시장의 공약이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부산시가 공공병원 전환 계획을 내놓지 않자 법원이 민간의 경매 일정을 발표한 건데요.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셉니다. 윤파란 기자가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침례병원이 오는 17일 첫 경매에 붙여집니다. 민간에 매각되면 공공의료벨트를 구축하겠다던 오거돈 시장 공약은 그대로 폐기됩니다. 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현장엔 부산시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공공병원 표되니까 공약 발표하고 그 이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책임성 있는 조치 하나도 하지 않는 부산시장 오거돈 시장과 시장 선거 당시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공약은 후보 4명이 모두 내걸었습니다. 그만큼 부산의 공공의료 환경이 취약하고 시민 건강도 나쁘다는 얘기였습니다. 부산은 실대강력시에서 사망률 1위, 암 사망률 1위, 심혈관 사망률 1위 등 모든 건강지표에서 나쁜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산 시민은 믿고 갈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하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산시가 법원과 협의해 공공인수를 먼저 약속하는 결단이 필요한 상황. 하지만 부산시의 침묵은 길어지고 그간의 약속은 정치적 수사였을 뿐 실행 자체가 무리수였다는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이 되거나 또는 아파트가 지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검정 구민들 특히 골든타임이 필요한 응급의료 관련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지자체가 공공병원 짓는 데 드는 평균 예산은 3천억 원. 하지만 폐업한 침례병원을 활용하면 그 3분의 1 정도면 가능합니다. 시민들은 그래서 이번 기회가 더 간절하다고 말합니다. 공공병원 설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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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저희 부산 MBC가 마련한 신년 기획보도 희망 2019 다시 뛰는 부산 순서입니다. 오늘이 벌써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해양수도 부산의 상징이자 대한민국 물류의 심장인 부산항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부산항은 올해도 환적 화물을 적극 유치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해가 뜨기 시작한 이른 아침, 컨테이너를 실은 대형 선박들이 부산 신항을 드나듭니다. 북측 컨테이너 부두의 선석 10곳엔 선박들이 빈틈없이 꽉 들어찼습니다. 선박이 부산항에 머무는 시간은 하루가 채 안 되지만 수천 개의 컨테이너를 싣고 내립니다. 대한민국의 물류가 모이는 곳 부산항. 우리나라 컨테이너 4개 가운데 3개가 부산항을 거쳐갑니다. 지금 시각은 아침 7시를 조금 넘겼는데요. 지난 밤부터 시작된 하역 작업이 아침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항은 24시간 쉴 틈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올해 부산항 물동량 목표는 2,250만 개, 지난해 2,167만 개보다 83만 개, 3.8% 늘렸습니다. 부산항이 지리적이나 기상 여건으로 인해서 자연적인 수혜를 많이 보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부산항의 비용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 환저가물 유치는 올해 더 활성화됩니다. 환저가물 1개의 경제적 효과는 15만 원. 지난해에만 1조 7천억 원의 부가 가치가 창출됐습니다. 부산항을 중심으로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가 거점이 형성이 되고 여기서부터 다양한 비즈니스와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다는. 우려되는 건 중국 항만의 성장입니다. 수출입 화물이 무섭게 늘고 있는 데다 항만 자동화 시설이 속속 도입되고 있어 경계해야 합니다. 국적 선대의 선봉량 증가가 정체되고 있다는 것, 또한 북중국 항만들의 항만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 그 2개가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도 부산항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부두 확장 공사의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서쪽 2의 5단계 부두는 매립 공사와 함께 추가 확장을 위한 설계를 시작합니다. 자동화 시설이 전면 도입될 걸로 보입니다. 2년 뒤 개장을 앞둔 남쪽 2의 4단계 부두는 올해 막바지 매립을 마무리한 뒤 내년부터 시설물 공사에 들어갑니다. 부지를 매립하는, 성토하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게 매립재 확보에 약간 어려움을 사업자가 겪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차질 없이 매립재를 확보하도록 보건소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물류 심장인 부산항.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고 글로벌 항만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 365일 밤낮 없이 달려갑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우리나라 산업 해수 물량의 무려 16%가 부산에서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2달 전에는 폐수 처리 도중 독성 가스가 누출돼 작업자들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부산시가 폐수 처리 업체를 직접 관리하겠다며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류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사상구의 한 폐수 처리 업체에서 일하던 작업자들이 가스에 질식했습니다. 3명이 숨졌고 1명은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알칼리하고 산성 또 이렇게 또 다른 거 이렇게 배합이 좀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 지금 왠지 다 밝혀놓은 상태고 이번 주까지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고 원인은 폐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황화수소 가스. 전국에서 처리되는 산업 폐수의 무려 5분의 1가량이 부산에서 처리됩니다. 그만큼 사고 위험성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편중 도심에 연간 36만 톤의 폐수를 사상구에 밀집된 9개의 업체가 전담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부산시가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등록제인 폐수 처리업을 허가제로 바꾸고 허가권을 지자체가 갖도록 환경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폐수 수질 자동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탁 폐수를 전자 시스템으로 처리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이원화되어 있던 사무가 일원화됨으로 해가지고 사고에 대한 수습이나 대처에 있어서는 좀 발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적발된 폐수 관련 불법 행위는 22건, 이 중 독성 폐수 무단 방류가 18건에 이릅니다. 보다 강화된 법으로 안전한 작업 환경과 수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민선 7기 부산시가 새해 조직 개편과 함께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부산시는 역대급 대규모 파격 실용 인사라고 밝혔는데요. 보여주기식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새해 부산시 조직은 5개의 실과 4개의 본부, 8개의 국으로 본부 조직이 하나 더 늘고 국은 줄었습니다. 2급 직위에는 이준승 일자리 경제실장이 도시계획실장으로, 김윤일 문화복지진흥실장이 일자리 경제실장으로 옮겼습니다. 3급에선 이근희 기후환경국장이 상수도 사업본부장으로 임명되는 등 현안에 따라 직책 변경이 이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LCT 관련 비의혹으로 조사를 받아오던 정현민 행정부시장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처분 결과가 통보됐지만 자진 사퇴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인사가 4급 이상 140명, 63%가 이동하는 역대급 규모의 인사라고 자평했습니다. 좀 관습을 좀 혁신하자 해서 좀 파격적으로 가져갔습니다. 업무 중심, 역량 중심,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그런 실용 인사를 했고요. 또 전통적 직렬 구도를 파괴하고 과장급 직위에 유능한 5급 사무관을 전진 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민선 7기 2년차에 대대적인 인사 이동을 단행하자 보여주기식 인사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여주기 인사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들 인사가 실제 시민 행복을 위한 적절한 인사인지, 그리고 이들이 배정된 곳에서 어떻게 일을 잘 수행하는지. 시장 직속의 시민소통관 조직을 없애고 시민행복추진본부에 흡수시킨 것에 대해서는 소통 기능 축소란 비판도 나옵니다. 부산시가 인사를 둘러싼 우려를 잠재우고 파격과 실용, 또 공정한 인사란 평가를 받아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방부가 김해 비행장을 공군 전략전술 정찰사령부로 군사 기능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김해공항에 이미 조기경보기 석 대와 공중급유기를 들여오는 등 군용 항공기 출격 횟수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토부가 김해 신공항에 계획한 슬롯 29만 8천 회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김해 신공항은 유럽이나 미주로는 못 간다며 6시간 이내에 저가 항공사 지방 거점 공항밖에 안 된다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분배 결정에 앞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공동 의견을 모으는 논의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부터 엿새 동안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서 아태 38개 나라 국제기구 대표 등 450명과 오는 10월로 예정된 세계 전파통신회의 25개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부는 현재 5G 주파수 대역 중 28GHz 인접 대역을 지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이용 중인 이동통신 서비스 보호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으로 올해 부산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의 일부 고가주택 공시가격도 20% 이상 올라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의 표준지 18,100곳에 대해 한국감정원이 오늘까지 공시지가 인상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합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았던 부전동의 한 표준지는 제곱미터당 2,760만 원에서 4,020만 원으로 46%가 오르는 등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